안녕하세요. 모여라 서학개미 구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볼 종목, 바로 틸레이입니다. 아시다시피 대마초 섹터의 대장주로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주식이죠. 근데요, 최근 틸레이가 투자자들을 그야말로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아주 격렬한 롤러코스터에 태웠습니다. 분명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는가 싶었는데 바로 다음 날 이 모든 걸 뒤엎어버리는 충격적인 발표가 터져 나왔거든요. 도대체 틸레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복잡한 상황을 제가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였습니다. 11월 28일 많은 투자자들이 잠에서 깨서 프리마켓을 확인했을 때 틸레이 주가는 무려 14.2%나 폭락한 채로 시작했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시가총액이 약 7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돈이 그냥 증발해버린 거예요.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희망적인 뉴스에 한껏 부풀었던 투자자들은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죠. 아니 하루아침에 천국과 지옥으로 간 이 상황,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극적인 폭락이 나온 걸까요? 오늘 분석은요, 단순히 뉴스를 나열하는 데서 그치지 않을 겁니다. 이 복잡하게 얽힌 사건들의 실타래를 저랑 같이 하나씩 풀어보려고 해요. 그 안에는 틸레이의 현재 상태와 미래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들이 숨어 있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주가 폭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뭐였는지 그 진실을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로는 틸레이를 둘러싼 희망적인 이야기, 즉 강세론과 또 반대로 불안한 이야기, 약세론의 근거를 각각 깊이 있게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지금 시장 반응과 투자자들 심리는 어떤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앞으로 우리가 뭘 주목해야 할지 핵심 변수까지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 주가 폭락의 진실부터 시작하죠.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는 주식 병합, 많은 분들이 리버스 스톱 스플릿 혹은 역분할이라고 부르는 회사의 아주 중대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이 발표, 이게 모든 공포의 시작이었어요. 11월 28일에 틸레이가 기존 주식 10주를 새로운 주식 1주로 합치는 10대 1의 주식 병합을 하겠다고 공시한 겁니다. 이 소식이 딱 전해지자마자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아주 폭력적이었습니다. 주가가 그야말로 수직으로 꽂혔죠. 아니, 주식 병합이 대체 뭐길래 시장이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했을까요? 개념 자체는 사실 간단합니다. 여러 개의 주식을 하나로 합쳐서 총 주식수는 줄이는 대신에 주당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1달러짜리 텔넷이 주식 10주를 가지고 있었다면 주식 병합 후에는 10달러짜리 주식 1주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계좌에 찍히는 총 가치는 이론상으로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슬라이드.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바로 회사와 시장의 동상이몽이죠. 틸레이 측은 주식 병합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가 나스닥에 있으려면 주가가 최소 1달러는 넘어야 하는데 그 아래로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상장 폐지 안 당하려고 기술적으로 주가를 높이는 것뿐이다. 아주 합리적으로 들리죠? 하지만 시장의 해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장은 이걸 회사가 자기들 힘으로는 주가 1달러 위로 올릴 자신이 없다고 인정하는구나. 얼마나 상황이 안 좋으면 이런 극약 처방까지 내릴까 하는 아주 절박함의 신호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바로 이번 사태의 핵심적인 갈등 지점이에요.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충격적인 주식 병합 발표가 있기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틸레이에는 긍정적인 소식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은 이런 폭락 속에서도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틸레이의 강세론자들이 주목하는 성장 동력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11월 한 달 동안 틸레이는 사업적으로 꽤나 인상적인 성과들을 보여줬어요. 우선 1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2020년 수익성 전망치인 EBITDA 가이던스를 큰 폭으로 올려잡으면서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줬죠. 또 파나마에 합작법인을 세워서 중남미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고 캐나다 퀘벡이나 호주에서는 꾸준히 신제품을 내면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11월 24일에 터져나온 이 소식은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졌습니다. 미국의 공공의료보험,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같은 메디케어가 의료용 대마초에 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뉴스였어요.
이게 왜 대박이냐면요. 만약 현실화된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수천만 명의 잠재 고객들이 틸레이 같은 회사의 제품을 훨씬 싸게 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뭐 거대한 미국 시장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소식 하나만으로도 당시 주가가 하루 만에 5%나 뛰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반대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렇게 장밋빛 전망과 성장 가능성만 있으면 주가가 이럴 리가 없겠죠. 틸레이의 발목을 단단히 잡고 있는 심각한 위험과 재무적인 압박 요인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약세론의 근거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회사 내부의 문제입니다. 11월에 열린 주주총회에서요, 회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아주 핵심적인 지배구조 개혁안들이 줄줄이 부결됐습니다. 이건 그냥 안건 하나 통과 못 시킨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영진이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주요 주주들이 우리는 동의 못해 라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즉, 경영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명백한 신호고 회사가 한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고 내부에서 삐걱거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외부 전문가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의 시선도 굽지가 않습니다. 이들은 몇 가지 중요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첫째, 틸레이가 야심차게 투자한 맥주 같은 주류 사업의 성장이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다는 점. 둘째, 회사 덩치는 커지는데 운영 비용도 계속 늘어서 수익성을 갉아먹고 있다는 우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외부 변수죠. 미국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다시 커졌다는 점입니다. 한 분석에 따르면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설 경우에 대마초 규제 완화 가능성이 기존 60%에서 40% 수준으로 뚝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가장 큰 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도 한풀 꺾인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희망적인 성장 동력과 불안한 재무 압박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실제 시장과 다른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네 번째 섹션에서 그 현주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11월 한 달 동안의 주가 흐름이 정말 얼마나 격렬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죠. 좋은 소식 나오면 급등했다가 나쁜 소식 나오면 바로 급락하는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롤러코스터 장세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요. 마지막에 터진 주식병합 발표라는 이 단 하나의 악재가 그동안 쌓아올렸던 모든 호재의 효과를 집어삼키고도 남을 만큼 강력한 충격을 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X, 그러니까 구 트위터의 여론을 분석해보면요. 부정적인 의견이 70%로 압도적입니다. 회사가 투자자를 존중하지 않는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같은 비관적인 목소리가 대부분이죠. 물론 규제 완화라는 큰 그림을 봐야 한다면서 긍정적인 뉴스를 믿는 30%의 투자자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매우 차갑게 얼어붙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문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대부분 보유 또는 중립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들의 언어로 쉽게 풀어보면 딱 이겁니다. 지금 당장 손절하며 팔기엔 좀 아까운데 그렇다고 지금 적극적으로 더 사기엔 너무 위험해 라는 뜻이죠. 그만큼 깊은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아주 신중한 접근입니다. 목표 주가 역시 현재 주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어서 단기간에 극적인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긍정적, 부정적 정보들을 종합해서요. 앞으로 틸레이에 투자하고 계시거나 혹은 신규 진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지켜봐야 할지 마지막으로 핵심 변수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틸레이의 미래를 결정할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건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미국의 규제 변화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메디케어 보험 적용과 대마초를 마약류에서 빼주는 죄분류 여부가 틸레이의 운명을 가를 가장 큰 변수고요. 둘째,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약속했던 성장 전략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입니다. 특히 2026년까지 올려잡은 EBITDA 목표치를 정말 달성할 수 있는지, 분기마다 나오는 실적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병합 이후에 또 유상증자 같은 걸로 주주 가치를 희석시키지 않고 안정적으로 재무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이 여부가 관건입니다. 결국 현재 틸레이는 거대한 기회와 심각한 위기라는 양날의 검 위에 정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틸레이는 미국 시장 개방이라는 이 거대한 희망의 파도를 타고 스스로의 재무적 압박과 시장의 깊은 불신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틸레이의 주가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투자 판단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처럼 복잡한 이슈를 명확하고 깊이 있게 분석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모여라 서학개미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분석에서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